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화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이 궁금해서 오늘 뉴스 나오는 것들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궁금해하고 바랬던 소식은 없더라고요. 일단은 이 전염병을 단합해서 단결해서 잘 극복해보자 그런 소식은 있었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 돈으로 한 6천조 정도 투입을 해서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때마침 이번 의장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이고 또 지금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3월 31일이 지나서 4월 1일 날 사우디가 정선을 할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유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그와 관련해서 사우디에게 좀 부탁도 하고 또 하지 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참고로 G20 국가라고 하면은 이런 국가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국에서 캐나다까지는 G7이라고 해서 세계 주요국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그 G20이라고 해서 국가들을 보면은 저 중에 우리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큰 애국자는 아닙니다만은 역사책을 쭉 읽다가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쉬웠던 적이 많았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1905년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일본에게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겼죠. 그래서 1907년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트리플 이씨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분께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아 갔어요. 우리나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고 그 부당함을 알리러 갔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조차 못하고 멀리 타국에서 돌아가셨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국가로 인정조차도 받지 못했는데 그때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이 44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끼지도 못했는데 지금 당당히 세계사에 족적을 남기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그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또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전쟁으로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 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 정도 위치까지 끌어올리는데 참 고생하셨던 조상님들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여튼 저 G20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젯밤에 중국이 아주 쇼킹한 일을 벌였습니다. 중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협력 단결해서 잘 극복해보자 해놓고 28일, 그러니까 내일 빵시부터 외국인들이 중국을 못 들어가게 입국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금지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무제한이 되었어요. 중국이 참 저런 거 보면은 참 아쉽죠. 발생국이 중국인데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는 통보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세계를 향해서 뒤통수를 막 시원하게 한번 때려 부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중국인이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입국 금지를 한 조치를 보고서 아마 우리 국민들은 저런 개처럼 허탈한 표정 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이 입국 금지를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뭐 사전 통보라도 한번 했던가, 아니면 우리는 안 했잖아요. 우리는 뭐 우한 지역 그쪽 빼고 안 했는데 뭐 한국은 빼고 입국 금지한다, 뭐 이 정도면 우리 체면으로도 살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입국 금지 전면적으로 조치 금지해버렸다 이 말이죠. 참 허탈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저 모아서 치료도 해주고 검사도 해주고 또 격리되면은 고생했다고 돈도 45만원 준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건 뭐예요? 참 희한한 꼬라지 됐습니다.
여튼 뭐 중국 놈들이 저런 놈들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저런 놈들을 상대로 돈 벌어 먹는다고 참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도 저런 놈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일단 세계 돈 흐름을 보면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달러가 점점 더 세계 각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뭐 완벽하게 일치되지는 않는데 지금 위험자산 쪽으로도 조금씩 더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바로 저 유가가 문제거든요. 유가가 어떻게 될런가 저걸 관심을 가지고 꼭 살펴봐야 돼요. 또 그리고 유럽 증시는 현재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투자자들도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유가 관련 뭔가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조금 실망했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시장 수급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이번 주는 올랐습니다만은 저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계속 팔고 있어요. 세계 달러 움직임에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우리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일단은 이렇게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오늘 수급을 잠시 살펴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173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375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연기금이나 이쪽으로는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또 시장 주요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도 조금 올랐고요. 이렇게 수급적으로 보면은 아직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여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많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개인들이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주식시장으로 들고 온다는 그 자체가 일단 괜찮은 거고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있으면은 그런 개인들의 돈들은 계속 더 들어올 수가 있겠죠. 여튼 아직 빅 이벤트가 남아있고 사우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의 움직임이 변화가 있고 시장이 조금 이렇게 오른타더라도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폭락하는 가운데 한 주를 마무리하고 주말을 보내야 했었고 그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불안하긴 해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른 가운데 이렇게 또 지냅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시황은 특별히 길게 할 게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일단 주식시장은 다음 주 되면 또 시장 변하는 대로 대응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일단 이 정도로 딱 끊어버리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모두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